자, 또 중요한 질문이 왔습니다. 박경군까지 호응을 해서 빛이 안 보이는데 빛이 있다고 하시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은 찾지만 빛이 보이지 않네요. 이렇게 똑같이 대사를 할까? 중요한 것은 자, 요조군, 박경군 그게 되게 그럴듯한 말처럼 보이지.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생각이 있는 듯 뭔가 그 진지한 나름의 생각을 한 것처럼 되게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되게 뭔가 빛이 안 보이는데 빛이 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이 굉장히 진지한 질문인 건 아비님이 인정을 해요. 그러나 생명 이게 우리가 학문이나 철학 어떤 도야 어떤 무언가를 향한 정점을 향한 극을 향한 도야라든지 그런 과정이라면 저게 진지한 답변 진지한 질문이 오를 수도 있고 인정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아비님이 계속 얘기하잖아 생명이라고 생명은 굉장히 깊은 걸 담고 있지만 직관적이고 단순합니다. 물론 깊이가 있죠.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그래. 여러분, 아이가 정확히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태어나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정말이에요. 우리가 이 태아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이 알지 못합니다. 다만, 얼마나 단순하고 직관적입니까? 엄마 아빠가 사랑을 나눈다? 배가 불러온다? 무언가가 생긴다? 배가 부른다? 열 달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의 형태가 나온다. 그러더니 앙 운다. 울고 젖을 먹였더니 쑥쑥 잘 자란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안에 뭔가 깊이가 있는 것 같지만 있지만 깊이를 인정하죠. 뭐 태아가 나올 때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은 엉덩이 뼈가 우리 진화의 흔적이라고 흔적 기관이라고 얘기했던 이 엉덩이 뼈가 우리 누우면 엉덩이 뼈 있죠? 꼬리뼈. 이 꼬리뼈. 이 꼬리뼈가 쓸모없는 뼈인 줄 안다고 한때 이 꼬리뼈가 사람의 꼬리뼈가 우리 원숭이 때 꼬리가 퇴화한 흔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진화론이 한창 또 막 힘을 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꼬리뼈도 면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또 꼬리뼈의 또 역할 중에 하나가 여성일 때는 이 꼬리뼈가 태아가 나올 때 몸을 한번 비트는 역할을 합니다. 꼬리뼈 때문에 애가 정면으로 못 나와. 꼬리뼈 때문에 애가 못 나와서 이 꼬리뼈가 아이가 이렇게 머리부터 나오잖아. 머리부터 나오는데 딱 머리만 하잖아. 여자의 질이 엄마의 그 길이 딱 머리만 하니까 거기서 한번 애가 이 꼬리뼈를 한번 밀고 나면서 애 목이 한번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옆으로 한번 뒤집고 한 번 뒤집고 두 번 뒤집고 세 번 뒤집어서 세 번 뒤집어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한번 세 번 비틀어야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비트는 과정에서 모든 세포가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근육을 쓰는 거잖아. 근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 꼬리뼈가 태아가 뭐랄까 자극해 주는 거야. 애가 새끼가 막 이렇게 뚫고 나오려고 할 때 엄마가 이렇게 새아가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서 이렇게 찍어야 될 거 그런 것들을 알려서 자극해 주는 거야. 이 반응에 오도록. 그 꼬리뼈가 아이를 한번 숨통을 딱 돌려줘요. 이 꼬리뼈가 없으면 아이가 숨이 막혀 죽습니다. 돌리지 못해서. 이거를 꼬리뼈가 한번 돌려줘요. 기가 막히게 탁 이렇게 돌려줍니다. 목을. 다시 돌려주고 세 번 돌려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난산이, 그래서 애는 나오려고 하지. 엄마는 긴장돼가지고 쥐를 이완을 안 해주지. 애는 막 삐져나오려고 하지. 질이 경직되지. 그러니까 이제 난산이, 고통이 시작되는 거고, 난산이 시작되는 건데, 하여튼 이런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만, 이런 단계 몰라도, 그냥 엄마는 힘을 빼면 돼. 힘 빼는, 그래서 이걸 하는 거야. 물론 왜냐면 최대한 산소를 머금어 줘야 근육이 이완을 하니까. 물론 그래도 마음처럼 쉽진 않습니다만. 자, 아비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생명은 이토록 여러분들이 꼬리뼈 하나도 어떤 역할을 아이에게 하는지 모를 정도로 무언가 그 안에는 깊은 작용들이 있어요. 아직도 태아의 뼈가 정확히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근데 성경에 그게 써 있어. 너희들이 태아의 뼈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생명에는 간단한 상식처럼 알려드린 거고,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생명은 아주 깊은 것을 담고 있다. 이게 의학이고 어떤 학문이라면 깊이 파고들어야 되겠지만, 생명은 이토록 깊은 무언가를 담고 있지만 아주 직관적이고 단순하다. 아이가 생긴다, 사랑을 한다, 아이가 생긴다, 10달 배가 차오르고 잘 먹고 애가 뭐 난산 말고 쑥 나온다. 애가 운다. 왜 우는지 모르겠지만 울어요. 사실 우는 건 폐가 처음으로 확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반으로 호흡을 하다가, 우리 그 수중 속에서 호흡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질에서 팍 나오면서 풍선처럼 폐가 쪼그러들어 있다가 엄마 질에서 이렇게 나오는 순간 폐가 팍 터집니다. 폐가 확 늘어나요. 그러면 갑자기 공기가 확 밀려드는 거야. 그럼 왕 하고 우는 거예요. 하고 우는 거야. 이 우는 게 격렬한 호흡입니다. 폐를 처음으로 호흡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않으면 안 돼. 그럼 폐가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울지 않으면 엉덩이를 막 때립니다. 일부러 울게 해요. 울어야 격렬하게 호흡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격렬하게 산소를 받아들이면서 이 세포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부풀어 오르듯이 막. 그렇게 조그맣게 있다가 나오자마자 아주 세포 분열 속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애가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생명 앞에서는 물론 복잡한 이런 것이 있지만 단순하다는 뜻입니다. 직관적이고 단순해요. 이 왜 이 긴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지금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지한 자세를 갖고 있더라도 그 대답은 직관적으로 찾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들은, 특히 남자들은 어떠냐면, 내가 진지하니까 빠밤빰 남자의 길. 그것은 인생이란, 삶이란, 나는 살고 싶지 않은데 어찌 삶을 우리가 함부로 정의할 수 있단 말인가. 삶이란 그 누가 값지 함부로 정의할 수 있단 말인가. 진지함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건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명이요. 생명.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생각은 진지하게 하되 생명 앞에서는 솔직해야 돼. 애가 벌거벗고 마음껏 울음을 터뜨리듯이 여러분들은 생명 앞에서 직관적으로 그냥 대답하면 돼. 직관적으로 답을 찾으면 돼요. 진지하게 생각은 하지만 직관적으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저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웃긴 말이 아니야. 진지하게 생각해서 자꾸 진지한 답을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철학으로 갑니다.
철학을 간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철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철학의 끝을 가다 보니까 지금 철학의 끝에 이르렀는데 지금 모든 철학의 끝에 이르렀는데 철학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어. 그래서 철학을 깊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영혼에 이만한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블랙홀이 뚫리게 돼요. 철학의 기준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허상이기도 하고 실체이기도 해요. 뭐야 이게? 왜? 심오한 철학으로 얻은 결론 보니까 어때? 무시하는 게 아니야. 아비님은 종류가 다르다고. 진지하게 생각하되 생명은 직관적으로 답을 찾아야 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 이르게 돼. 이거는 철학의 끝에 이른 사람들의 증언이야. 내가 과연 존재할까? 그 존재의 증거가 뭐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과연 존재하는 걸까? 그 존재의 이유가 뭐지? 그 존재의 증거가 뭐야? 그 증거는 어떻게 신뢰하지? 그 증거는 무엇으로 귀결되며 무엇으로 정의되며 그 정의조차 누가 그 논거를 제시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시작되면 여러분들은 그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결론을 맺으면 좋겠지만 이 나라는 건 또 뭔데? 라고 시작되면 어떤 나비님 또 철학도 나중에 재미삼아 얘기해줄게. 아비님이 얘기하면 재밌으니까. 자, 여기서 포인트는 다시 요족은 박경군 다시 돌아와. 아비님 쓴 말. 진지하게 생각하되 직관적으로 답을 찾아야 돼요.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생명이 그래. 아비님이 가르쳐주는 건 생명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방금도 얘기했잖아. 저거 제가 살고 싶어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빛이 보이지 않아요. 살고 싶다며. 자, 살고 죽는 문제가 뭐야? 생명에 대한 얘기잖아. 철학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사유적으로 흐르는 깊은 통찰에 의한 어떤 이념과 관념의 기준점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지, 살고 싶지 않은지, 사나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 알고 싶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건 생명의 문제잖아. 생명의 문제는 깊이 생각하지만 직관적으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자, 다시 마지막이야 이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두 분이 똑같이 얘기했어. 빛이 안 보이는데 빛이 있다며. 지금 자꾸 아비님께서는 빛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 눈엔 안 보이는데요? 근데 아비님은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다고. 근데 내 눈에 안 보여요. 어쩌란 말입니까? 직관적으로 다 찾아봐.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빛이 있어. 아비님이 계속 빛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줘. 근거 있게 들을만하게 과연 그러한가 마음에 담아볼 정도로. 이분이 얘기하는 거 뭔가 다른데? 다르다면 무언가 신뢰할 만한 그것이 아비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것이 들을만 하다면, 들어볼만 하다면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되기까지는 따라가 봐도 괜찮아요. 왜? 기준은 말 그대로 기준일 뿐이니까. 이 기준대로 갔더니 그 기준에 뭐가 없어. 그럼 그땐 그 기준 버리면 돼. 하지만 그때까지는 일단 기준대로 가야 돼요. 가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제끼지 말라고. 들을 만한 기준이 있어. 그럼 가보는 거야. 빛이 있대. 근데 그 기준이 뭐야? 아비님은 분명히 얘기했어. 빛이 있다고. 근데 박경군하고 요족은 얘기하는 거야. 빛이 안 보이던데요? 근데 안 보이는데요? 근데 아비님은 계속 얘기하는 거야. 빛이 있다고. 빛이 있어.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야. 누가 거짓말일까? 근데 아비님은 모르겠어요. 아비님이 거짓말일 수도 있고 내가 거짓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내가 뭐라 했어? 지금 우리 전제가 무슨 전제야? 일단 따라와 보라 그랬잖아. 아비님 기준으로. 그럼 이 기간 동안에는 아비님을 따라오는 기간에는 아비님이 맞는 거야. 왜냐면 저 사람이 맞다고 전제를 두고 따라오고 있으니까. 내가 빛이 있다고 했어. 그럼 내가 참이고 네가 거짓이야. 여러분이. 그러면 다시 들어봐. 직관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지만 쉽게 생각해봐. 진지하게 생각하지만 답은 쉽게. 빛이 있대. 빛이 있대. 근데 내 눈에 안 보여. 빛이 있어. 근데 분명히 빛이 있어. 빛이 있는 건 거짓말이 아니야. 근데 내 눈에 안 보여.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빛이 있대! 있는 건 참이야. 빛이 있다는 건 참이야. 일단 내가 거기로 따라가기로 했으니까. 아비님 말 믿고 일단 따라가기로 했으니까. 언제든 거짓으로 판명되면 그때부터는 버려버리면 되지. 그 전까진 가겠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인정하겠다고. 아비님이 빛이 있다고 했으니까 있다고 전제를 하고 간다고. 근데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자, 이런 말이 있어. 질문에 답이 내려지지 않을 때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을 수 있다고. 질문에 답이 내려지지 않을 때. 왜 빛이 있는데 왜 안 보입니까? 왜 빛이 있는데 왜 안 보입니까? 빛이 있는데 왜 안 보입니까? 빛이 있는데 왜 안 보이나요? 안 보이는데? 빛이 있다면서요. 근데 왜 안 보여요? 아, 빛이 없구나? 거짓말 치고 있네, 지금. 에이,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이 안 보이는데? 빛이 있다고.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진짜로 원하면 너희 눈꺼풀을 벗겨주시겠다고 하세요. 너희의 가린 눈을 치워주겠다고 하세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빛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질문이 나와야 돼? 무엇이 내 눈을 가리고 있는가? 무엇이 내 눈을 가리고 있기에 빛이 있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가? 빛이 있는 게 참이라면 안 보이는 내가 거짓이란 뜻이잖아. 근데 이렇게 아삐님 또 진지하게 여러분들 알아듣게 설명해줘서 얘기해줘서 그런 거지만 빛이 있어! 안 보이는데? 야, 선글라스 벗어. 웬 밤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그럼 그 코미디잖아. 코미디에 그런 장면 실제로 있잖아요, 여러분. 선글라스 멋있게 야 이거 80만원짜리인데 어떠니? 하고 굳이 9시 반에 끼고 나와가지고 가다가 돌불이 걸려 넘어지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왜 이런 데다 이런 걸 설치해놨니? 교양업계? 이태리에서는 이런 건 상상도 못해 얘들아. 그러면 옆에 있던 친구가 이태리에도 오밤중에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선글라스 벗어 코미디잖아. 코미디잖아 여러분. 그게 왜 여러분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코미디야? 생명의 법칙에 너무 웃긴 일이니까 그럼 생명의 법칙에 너무 당연한 거잖아. 어두운데 왜 선글라스를 껴? 자기 눈을 가리고 왜 빛이 없다 그래? 이거 개콘이잖아. 개콘. 이거 개그 콘서트잖아. 오, 찬란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무엇이 내 눈을 가리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내 눈을 가리고 있는지에 대한 무엇이 내 눈을 가리고 있길래 있는 빛을 못 보는가? 빛이 있는 게 참이니까 내 눈이 잘못됐구나. 거짓이구나. 그리고 나중에 그걸 찾아도 모르겠어. 그러면 신께 구하는 거야. 왜? 지금 기준은 뭐야? 신이 있다, 빛이 있다 라는 전제로 살고 있으니까. 지금 전제는 지금 임시적으로 여러분들은 임시 유실론자야. 왜? 임시 유실론의 기준으로 지금 따라오고 있으니까. 찾았는데 안 찾아져.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무실론의 상태가 아니야. 임시 유실론의 상태야. 자, 임시지만 지금 여러분들 머리 위엔 누가 계셔? 박경근, 신이 없다고 한다는 건 아니지만 신이 있다라는 전제도 없는 거지. 신이 있다라는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임시 유실론 기간에는 신이 계신다고. 가설이든 전제든 실제로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임시 기간 동안에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왜?
지금은 내가 임시 유실론 빛이 있다라는 전제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러한지 따져보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논리를 좋아하십니다. 임시 유실론 기간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지금 들어주세요. 요조군과 박경군의 기도를 지금 들으신다고. 전제로든 가설로든 실제로든. 그러면 무슨 기도를 드려? 빛을 보여주세요. 빛이 있는데 내 눈을 벗겨달라고.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내 눈이 가리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좀 더 정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야. 좀 더 정확한 기도.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여러분들 꿈을 물어볼 때, 뭐 취미가 뭐예요? 할 때도, 독서, 음악 감상, 영화예요. 이 말이 좀 더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아니면 저는 그 판타지 소설을 이 영화로 옮겨 놓은 거 그런 것들을만을 좀 찾아서 보는 편이에요. 임팩트가 다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기도, 분명한 기도,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기도를 했을 때 당연히 그것이 좀 더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뭐 해줄까? 부자 만들어줘요. 그것보다 저 궁전은 내가 갖고 싶다고. 뭐 이런 기도들. 아마 진이도 이걸 더 잘 들어줄 겁니다. 정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야. 지금 임시 유실론 기간 박경군과 요조군에는 지금 하나님이 직접 머물고 계십니다. 신께서 직접 머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말씀을 드리면 돼. 그러나 진짜 기도. 빛이 있는데 태양이 떠 있는데 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있다면 이 못 보고 있는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아니면 내 눈에 가리워진 것을 벗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실 거고. 그리고 이 모든 전제와 과정이 논리적으로 옳다면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질 겁니다. 그럼 동시에 신이 있다는 것이 확증되는 것이죠. 타인에게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본인과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은 깊지만 아주 직관적이고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항상 직관적이고 심플하고 단순한 것에서 답을 찾으세요. 그것이 철학과 성경의 차이입니다.